자, 이제부터는 불법 영등사를 부정한 판례입니다. 부정됐다는 것은 제3범죄가 아니란 얘기죠. 자, 봅시다. 이 판례가 두 개입니다. 2000도 493, 87도 1959.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한꺼번에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죠. 자, 내용 먼저 봅시다. 피해자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 도장을 몰래 꺼내 사용한 후 곧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남녀가 있었는데 서로 동거했습니다. 혼인할 의사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부당신하면서 잘 살았겠죠? 그런데 사이가 좋을 때는 구청에서 혼인신고서 양식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잘 살다가 이게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대판 싸우고 여자가 떠나가 버립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혼인신고를 임의로 하기 위해서 여자네 숙소에 갑니다. 가서 여자의 도장을 가지고 옵니다. 훔쳐온 거죠. 그리고는 저번에 갖고 온 혼인신고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신랑 이름 쓰고 신부 이름 쓰지 않습니까? 신부 이름을 쓰고 이 혼인신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여자의 화장대에 몰래 갖다 놨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이 도장, 피해자 도장에 대해서 저도죄가 인정되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 주장합니다. 아니, 내가 가져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온 이유는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갖다 안 놨지 않느냐. 무슨 가치 손상이 있어? 없지 않느냐. 무죄 주장합니다. 판사님들이 인정을 합니다. 잠시 쓰고 갖다 놓은 것 아니냐. 도장에 대해서는 영등사가 없는 사용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에 대해서는 무죄입니다. 무죄. 단 주의할 것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낙 없이. 그래서 이 피고인은 저도죄는 무죄지만 사문서 위조죄는 됩니다. 이거 사문서입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에게 제출했지 않습니까? 동행사자가 추가됩니다. 또 구청 직원이 이 혼인신고서를 그대로 호적부, 가족관계 등록부라 그러죠. 거기 기재해서 비치시켰으면 공정증서 원본 부수기재죄, 동행사죄 추가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관한 죄는 됩니다. 도장에 대한 저도죄만 부정한 겁니다. 자, 연관을 봅시다. 피해자 몰래 도장을 꺼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했습니다. 혼인신고서. 그리고 제재를 갖다 놨지 않습니까? 연관 딱 되죠? 연관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저도죄 부정입니다. 91도 878 판례 내용 봅시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버스 요금함 아시죠? 서랍 견본 한 개를 그에 대한 최초 고언자가 뭡니까? 한자 써놨습니다만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거를 창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으로 권리 확보입니다. 가지고 나가 변호사에게 의장 출월 의뢰.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피고인 말에 의하면 버스 요금함 서랍을 자기가 만든 거랍니다. 창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해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디어대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제 추측에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변리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지식재산권이라는 지적재산권 있지 않습니까? 특허권, 뭐 저작권 이런 거. 그런 거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들입니다. 등록을 신청한다든가 그에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리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장 출원합시다. 의장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 실물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변호사 이분들은 저 실물을 보면 도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건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도면 그리려고요? 알았어요. 내가 갖고 올게요. 그래서 버스에서 가서 이 사람이 이거를 몰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변리사 사무실에 가서 빨리 그리세요. 그래서 금방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럴 때 이 버스 요금함 서랍에 대해서 영등사가 인정되느냐 이거죠. 자, 왜 가져갔다고요?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생각, 의장 출원을 의뢰하기 위해서, 도면 그리기 위해서만 잠시 가지고 오고 원래 장소에 갖다 놨지 않습니까? 영등사 부정입니다. 무죄입니다. 자, 연관을 봅시다. 버스 요금함, 권리 확보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벌써 파악하셔야 됩니다. 변리사에게 의장 출원을 의뢰 후 반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죄 부정한 사례입니다. 무죄입니다. 94도 3033 내용 봅시다.
상사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의 표시입니다. 항의 표시. 사표냈습니다. 그런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뭡니까? 오직 자기만 이런 뜻입니다. 보관 관리하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이 피고인은 어느 회사의 직원인데 직급은 그다지 높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회사의 이 대표이사 중심으로 몇 명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비자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상금인데 회사법상 주식회사 등등은 비자금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처벌됩니다. 은밀하게 이걸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자금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정말로 믿는, 신뢰하는 직원에게 맡기겠죠. 즉, 이 피고인은 사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직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도 이 사람을 함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좀 아나무인, 약간 좀 거만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애받고 있으니까, 사장으로부터 총애받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틱틱거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블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항의 표시로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겁니다.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자, 사표는 누구한테 갑니까? 사장한테 가겠죠. 사장에게 딱 가면 사장이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비자금까지 맡길 만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자를까요? 이 사람은 사장님이 나를 안 자르겠지. 나랑 트러블 있는 내 직속상관 저놈을 자르겠지라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사표를 제출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갖고 있던 서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다 가져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장님이에요. 사장이 딱 보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신뢰해. 비자금도 중요해. 서류도 중요해. 하지만 이 회사의 조직 위기질서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듯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 사표를 수리한 겁니다. 의외죠. 이 잘린 겁니다. 수리하고 나서 조용히 전화해서 야, 서류랑 돈 갖고 와라. 그러니까 실소 그런 거야. 그래서 고발해버린 겁니다. 절도죄로. 자, 이 사람은 영등의사 난 부정이다 이제 주장한 겁니다. 자, 부정될까요? 긍정될까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내보세요. 항의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사표 제출했는데 진짜 이 회사를 떠날 의사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개개본 겁니다. 속된 말로. 사장님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안 자르고 저 사람을 자르겠지라고 떠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비자금 관련된 서류라든가 돈을 가져간 이유는 계기는 연장선상에서 나의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등사를 부정했습니다. 그건 무죄입니다. 물론 잘리긴 했겠지만, 자, 연관어 봅시다. 항의 표시, 포인트 용어죠. 사표 제출했습니다. 비자금 서류 금품 가져옴.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이 내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연관어 잘 보세요. 무죄입니다. 영등사 부정한 사례인데 89도 1679입니다. 자, 내용 봅시다. 피고인은 남자입니다. 피해자는 여자입니다.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 피해자가 떨어뜨린 겁니다. 무엇을? 전화요금 영수증입니다. 습득한 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 영등사 인정되는지 배경을 봅시다. 이 남녀는 어디 카바레에서 만나듯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둘이 여관 가서 동침을 합니다. 동침을 하고 이제는 옷 입고 헤어질 단계인데 남자는 침대에 누워있고 여자가 옷을 입는데 주섬주섬 옷을 하나둘 입는데 뭔가 하나 떨어뜨린 겁니다. 여자는 이제 빠빠하고 갔는데 남자가 보니까 전화요금 영수증입니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이랍니다. 그냥 낱장 하나죠. 이걸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있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만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전화요금 영수증 당신이 떨어뜨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돌려주세요. 싫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된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수사가 안 되면 이 전화요금 영수증 하나 습득한 후 돌리지 않았다 해서 저도죄 기소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자, 영등사 인정되는지 봅시다. 이 사람이 몰래 지갑에서 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가 떨어뜨린 겁니다. 제대로 떨어뜨린 건지 일부러 놓은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보고 남자가 습득했습니다. 돌리지 않았어. 왜?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금방금방 까먹나 보죠. 그래서 몇 번 전화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기재된 걸 계속 갖고 있던 겁니다. 이건 영등사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영등사 인정하느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부정했습니다. 연관어 봅시다. 피해자가 떨어뜨린 영수증을 습득했습니다. 전화번호 알기 위해서 반환 안 했다. 무죄입니다. 주의할 판례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81도 237 하나 봅시다. 매수한 매출을 약정기일까지 수거해 가지 않고 또 연락도 안 됩니다. 연락도. 배추는 누렇게 뜨고 썩기 시작합니다. 배경을 봅시다. 가을 배추 아시죠? 가을 배추가 단단합니다. 가을 배추를 잘 재배한 사람이 밭대기로 팔았습니다. 돈 다 받고 매수인에게 넘겨줬는데 매수인이 배추밭에 있는 이 배추 있지 않습니까? 이 배추를 이렇게 매도인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거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수거를 안 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울 내내 밭에 있다가 날씨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가을 배추는 썩습니다. 누렇게 뜹니다.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이 농민인, 이 매도인은 그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자꾸 누렇게 뜨네. 이제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 오지도 않아. 자꾸 누렇게 뜨고 썩어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을 고용해서 이걸 다 수확합니다. 인건비 들어가겠죠? 동네 또 트럭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 실어서 장에 가서 팝니다. 트럭 비용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판매 대금 중에서 여기 대금 중에 소개비를 공제한 또 인건비 다 공제하고 매수인이 이 사람이 찾아가도록 농협에 예금을 합니다. 이 사람이 찾아가도록 예금한 후 이 사람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며칠 뒤에 나타난 겁니다. 배추 어디 갔어? 이런저런 설명하니까 너가 도둑놈이야. 고발한 겁니다.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사님들은 아니 이 사람이 뭐 잘못해서 도대체 그럼 누렇게 뜨고 썩는 거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이런 노력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영등사 있는 겁니까? 좋은 일하고 뺨 맞는 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했습니다. 무죄입니다. 자, 연관을 봅시다. 배추 매도인이 인수 안 됨. 가지고 안 갔습니다. 썩어 들어가자 수확 처분했습니다. 예금했어. 뭐 잘못했습니까? 무죄죠. 영등사 부정입니다. 85도 1306입니다. 자, 판례 내용 봅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세 주는 거죠. 보증을 교받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당권. 여러분 같으면 전세 들어가려고 등기부 열람해 봤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 경매 진행 중이야. 그러면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갔죠. 근데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런데 이게 경매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손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열받아서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발해서 기소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시면 임대인 사기죄네라고 분명히 간주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뒷문장을 잘 보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그 부동산, 자기 부동산이 경매 대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당은 설정됐다고 바로바로 경매되는 게 아닙니다. 저당 설정됐지만 본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고 저당 설정하지 않습니까? 본래 채권의 변제기가 굉장히 장시간이라 칩니다. 가령 한 3년, 4년 뒤에 변제기라 칩니다. 그럼 전세 줄 때 일반적으로 2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내가 비록 돈을 끄고 저당 설정했지만 변제 기간이 아직도 상당히 3, 4년 남았기 때문에 2년 정도 임대해주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대 시 부동산 경매 드리는 사정을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경매가 빨리 들어온 겁니다. 다른 사유로.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그렇게 알지 못했다면 불법 연득 의사로 임차인을 기망한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사기죄처럼 보이는데 영등사 없는 겁니다. 아예 고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아닌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낼 수 있으면 이렇게 계약 당시에 저당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내면 애매하게 출제하는 겁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풀로 출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출제하면 이거는 출제 오류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숨겼으면 사기죄가 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출제를 잘 하려면 출제하는 분들이
여기까지 풀 써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계약 당시에 부동산이 경매되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라고 써야만 제대로 된 출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죄입니다. 아시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알지 못했다가 포인트입니다. 연관어 봅시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이미 저당 설정됐다는 사실을 미고지했지만 임대인이 그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영등사가 없다. 무죄 나온 겁니다. 자, 사기죄 부정입니다.